오늘 뉴스룸의 첫 소식은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이른바 사법 리스크 두 번째 키맨으로 불려왔는데 그젯밤 도망가 있는 태국에서 체포됐죠. 김성태 전 회장이 이르면 내일 귀국합니다. 김 전 회장이 현지에서 버티면 절차상 국내 송환에 6개월 넘게 걸릴 수도 있었는데 김 전 회장이 빨리 귀국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관련 수사가 빨라질 전망입니다. 먼저 정혜성 기자입니다. 지난 10일 밤 태국에서 붙잡힌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은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를 대신 내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또 경기도 대북 사업에 돈을 대고 이재명 대표 측근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에게 뇌물을 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불법 대북 송금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또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대장동 불법 수익의 자금 흐름에도 관여한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런 김 전 회장 송환을 거부하고 버티기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예상이 나왔었습니다. 실제 김 전 회장 측근들은 현지에서 재판을 받으며 최소 6개월을 버틴다는 계획을 세웠다고 전했습니다. 재판 준비 비용 약 2억 5천만 원도 마련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오늘 오전 마음을 바꿨습니다. 국내에 남아있는 김 전 회장의 최측근은 친동생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가족들이 압박을 느낀 게 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태국에서 함께 머물다 최근 귀국한 자녀에 대한 걱정도 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여러 의혹의 키맨인 김 전 회장이 어떤 진술을 하느냐에 따라 수사 방향이 바뀔 수 있습니다. 긴급 여권이 나오는 대로 이르면 내일, 늦어도 며칠 안에 비행기를 탈 걸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공항에 도착하면 바로 체포영장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대장동 비리 의혹 수사팀도 이재명 대표를 조사할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취재 결과 배임에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까지 적용해서 부를 방침입니다. 이 내용은 여도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장동 수사팀은 이재명 대표가 민간의 이익을 몰아준 것에 더해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등 특정 인물들이 사업자로 선정되는데도 개입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장동 일당과 유착해 사업 비밀을 빼준 혐의를 받는 정진상 실장과 공범으로 본 겁니다. 이에 따라 배임 혐의에 더해 부패방지법 위반까지 적용해 피의자로 소환할 방침입니다. 여기에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당시 이재명 시장이 정진상 실장을 통해 대장동 사업 전반을 보고받아 결재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대장동 수사팀은 이 대표에 대한 질문지 정리에 들어가는 등 본격적인 소환 조사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한편 검찰은 성남FC와 대장동 사건을 한데 묶어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 이 대표에 대한 사법처리 방향을 정할 계획입니다. 이 대표는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민간이 독차지하려던 개발 이익들을 환수했다며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과의 유착 의혹도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JTBC 여도현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성남FC 후원금 말고도 다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대선부터 이어진 대장동 개발 비리도 추가 소환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검찰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700억 원을 전달할 3가지 방안을 제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특히 2025년까지 기다렸다 받는 게 최선이라고 했다는데 이유는 대선을 의식해서였다 했습니다. 정혜선 기자입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자신의 목 700억 원을 요구하기 시작한 건 2020년 10월부터입니다. 검찰은 김만배 씨가 돈을 주는 방법으로 처음에 3가지를 제시한 걸로 파악했습니다. 먼저 당장 유 전 본부장이 만든 유원홀딩스에 투자하는 방안. 두 번째는 김 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직접 증여하는 방안. 마지막으로 2025년 유 전 본부장이 새 회사를 세우면 거기에 투자하는 안이었습니다. 김 씨는 2025년에 돈을 주는 걸 최선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당시 다툼이 있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이 당장 돈을 받길 바랬습니다. 그러자 김만배 씨는 대선 전에 저 돈이 이동했다는 걸 알면 남들이 본다며 말립니다. 검찰은 대선 전에 큰 돈이 이재명 측 인사인 유 전 본부장에게 흘러가면 문제될 것을 두려워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김 씨가 돈 줄 테니 대신 공무원은 하지 말라며 청와대 가지 말고 공사 같은 곳 가라고도 했다는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대장동 사업자 남욱 변호사는 유동규네가 성남시장 측으로 알고 있었고 2025년에 넘어가는 돈은 이재명 시장 측 지분으로 이해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성남FC 조사가 마무리되면 대장동 사건으로도 이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하고 일정 조율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민생과 정치 개혁을 얘기했지만 초점은 검찰 수사 관련이었습니다. 사법 리스크가 아니라 검찰 리스크라고 해야 한다며 검찰 비판에 날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냐는 질문에는 상황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먼저 경기 침체와 안보 위기 등을 지적하며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을 다시 제안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내놓은 중대선거구제 개편안에 대해 4년 중임제 개헌안으로 맞불을 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회견의 상당 시간을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데 할애했습니다. 야당 말살 책동 또한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이른바 사법 리스크에 대해선 기자 질문을 직접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가급적이면 사법 리스크가 아니라 검찰 리스크라고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자신의 대선 공약대로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냐는 질문에 상황이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적법하게 권한을 행사한다면 당연히 수용하겠지만 경찰복을 입고 강도 행각을 벌이고 있다면 과연 어떻게 판단할지. 기자회견 후에도 김만배 씨 관련 질문이 이어졌지만 민주당 의원들의 엄호 속에 답을 하지 않고 빠져나갔습니다. 기자들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그 돈과 금품 거래를 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제 소환조사 직후에도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질문하는 기자를 밀쳐내는 듯한 모습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